여기 지금 채권형 ETF 중에 타이거 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 돼 있는 게 1년 수익률이 8%나 되잖아요. 8.6%.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종합 채권들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고금리일 때 투자를 하면은 유리해요. 근데 중기, 장기 채권으로 넘어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면은 매매 차익이 생겨요. 매매 차익. 그래서 이런 종합채권 상품들은 1년 수익률이 지금 높은 게 정부에서 금리를 떨어뜨려 주면은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이 좋아져요. 이런 걸 이제 배우라고 이런 5등급 상품들 리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5등급 저위험 상품들을 리뷰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6등급 상품은 예적금이랑 큰 차이가 없고 리스크가 조금 있는 대신에 수익률도 조금 더 있는 그런 정도의 상품들이고, 5등급 상품들은 리스크가 좀 더 있고 수익률도 좀 더 있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예적금 하시다가 이런 상품들을 넘어오면은 갑자기 손실되고 이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픈 걸 견뎌내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서 5등급 상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5등급 상품들로 여러분들의 모든 재테크, 평생의 재테크를 다 관리하시면 안 돼요. 수익률이 너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안 나올 거예요. 연습 용도로 생각하셔야지. 물론 이거 배우면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다른 뭐 포트폴리오 투자하거나 했을 때도 도움은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그냥 갑자기 예적금 하다가 주식 투자하면은 투자했을 때 손실 보고 이런 거 견디는 걸 못 해요. 그냥 가격이 막 오르면은 막 오르는 대로 팔고 싶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팔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5등급 상품들을 분류를 해서 리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뭐 수익률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재테크 연습, 재테크 실력 높이는 용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경제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고 상품들 리뷰하고 여기 두 가지 파트로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경제 상황을 알고 투자를 해야지 이럴 땐 오르고 이럴 땐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상품만 보고 이거 높네 이거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막 떨어지고 이랬을 때 버틸 수가 없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거 확실합니다.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타임코드 찍어가지고 상품만 보시는데,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면 그런 게 도움이 되겠지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뭐 뉴스 잘 안 읽으니까 원래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상황 들어가서 일단 우리가 이런 채권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5등급 상품들은 대부분 채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채권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금리예요.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6등급, 5등급 상품들 가입할 때는. 근데 5등급 상품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금리를 알려고 하면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물가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또 이제 뭐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요. 네, 물론 이거를 막 전문 투자자들처럼 막 다 뜯어보고 막 이렇게 막 수출이 뭐 이번 달에 어떻고 이 정도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운전을 할 때도 막 엔진까지 뭔지 무슨 엔진인지 뭐 이게 뭐 자연흡기인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 차가 좀 잘 나가는 차다, 덜 나가는 차다,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브랜드가 어디다, 이 정도 보고 구매하시고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운전한다는 관점에서 이 정도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정치 상황이에요. 전 정치 얘기 진짜 하기 싫어요.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도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정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정치가 불확실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책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큰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뭐 큰 금액을 뭐 추경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쏟아붓고 하면은 돈이 막 왔다가 이게 많이 쏟아지니까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할 거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느 쪽이 잡냐에 따라서 또 이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돈들이.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투자의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가격이 좀 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올라요. 시장금리.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상황이 좀 더 이제 확정적이 돼가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채권이 좀 더 뭐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시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난달에도 얘기했던 관세 얘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것 같은데 관세가 부여되면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아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여야 돼요. 물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구매할 때 물건 계속 값이 계속 오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면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막 관세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물가가 영향을 받고 물가에 따라서도 금리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뭐 90일 유예한다고 했다가 또 어떤 품목들에는 또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뭐 이런 관세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은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국채 지수라고 WGBI 뭐 인덱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ETF를 만들 때 채권형 ETF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쫓아서 만들어야 돼요. 인덱스를 보고 지표를 보고 만드는데 이 지표가 뭐 채권 1번, 2번, 3번이 들어있습니다. 지수가 뭐 10% 올랐습니다 하면은 그 ETF도 10%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원래는 올해 이 편입이 돼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고 이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뤄졌어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편입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요가 좀 떨어졌겠죠? 기대를 했을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투자를 엄청 들어오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리 투자를 했는데 뭐야 안 오르잖아 안 오잖아 하면은 실망하고 이제 매도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편입되고 하면은 수요가 생기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그런 호재가 있다 했었는데 이제 1년 밀렸다 이렇게. 요 정도 이제 경제 상황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뉴스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관세, 트럼프발 관세 얘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 국채지수, 세계 국채지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도 알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거는 상품 얘기죠. 4월 14일 기준으로 장외채권을 보면은 키움증권에서는 특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장외채권이 신용등급이 AAA에 투자기간은 이제 59일 약 2달 정도 투자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런 특판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MG캐피탈, SK 에코플랜트, 무림페이퍼 이런 데들은 신용등급이 A-로 제가 리뷰하는 이런 장외채권 중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커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을 좀 더 주는 거죠. 4.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MG캐피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새마을금고 마크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평가 근거에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PF나 이런 위험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등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새마을금고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연장선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산도 좀 확충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설명을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주식이라고 했으면은 하락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채권이니까 만기까지 가져가서 이자랑 원금을 받는 채권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겠죠,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SK 에코플랜트 이런 것도 이제 PF 우발 채무 이런 게 있다. 근데 SK 계열사여서 직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A-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장점이랑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들어오면서 리뷰했을 때 장외채권은 권장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금리가 계속 높았고 금리가 높았다가 인하되는 구간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가 만약에 망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수익률 뭐 이런 거 무서우니까 안 하고 싶다 할까봐 펀드랑 ETF도 같이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펀드 ETF도 같이 보겠습니다. 펀드를 보면은 한국투자 크레딧 포커스, ESG 뭐 증권자 이런 게 있고 미래에셋 솔로몬 중장기 국공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크레딧 뭐 회사채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은 회사에 투자하는 채권이고 이렇게 지금 미래에셋처럼 국공채라고 되어 있으면은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가 더 위험할까요? 국가가 더 위험할까요? 국가가 더 수익을 많이 줄까요? 회사가 더 수익을 많이 줄까요? 퀴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중장기 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6등급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단기, 90%가 다 단기 채권이에요. 일부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5등급 이 저위험 상품들 리뷰를 할 때는 중장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단기가 위험할까요? 중장기가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돈 빌려준다고 해보면 중장기가 위험하겠죠? 중장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크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수익률만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회사 채권에 투자하고 좀 길게 투자하니까 리스크가 좀 크겠다. 얘는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고 짧게 투자하니까 리스크가 적겠다. 그래서 수익률도 좀 적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펀드 매니저분들이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또 미묘한 이 수익률 차이가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보자면은 한국투자 크레딧 포커스 이런 데 보면은 국채가 한 5% 정도 들어있고, 그다음 뭐 통화안증권, 통화안정증권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2% 정도가 들어있고, 금융채, 회사채, 특수채, 뭐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대다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급도 보니까 A등급이 30%, AA 등급이 27.97%, AAA 등급이 30.65%가 되어 있어요. 이 머니하이 유튜브에서 이 장외 채권들 리뷰할 때 A등급 이상인 것만 리뷰를 하잖아요. 최저가 A-등급이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런 5등급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싶어서 A 이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BBB, 뭐 BB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은 클 수 있어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요게 이제 예시로 하나 봤습니다. 검색해서 그냥 분석 눌러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딱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장외채권이랑 다르게. 장외채권 지금 A-등급인 상품들이 뭐 4.8%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펀드나 ETF들이 1년 수익률이 막 5%, 6% 나와 있는 건 과거 1년 수익률이고, 이 장외채권들 수익률처럼 아마 이제 쭉 낮아질 거예요. 이제 경제 상황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요인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볼 거는 ETF예요. 채권형 ETF는 5등급 상품들이 조금 특별해져요. 단기 채권 6등급 상품 투자했을 때 지금 이제 봤던 펀드들 막 이렇게 좀 안정적인 펀드들 봤을 때랑 조금 달라지는데, 여기 지금 채권형 ETF 중에 타이거 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 돼 있는 게 1년 수익률이 8%나 되잖아요. 8.6%. 이게 시점 따라서, 아마 영상 보는 시점 따라서 여러분은 뭐 7.9%일 때도 있고 뭐 8.5%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좀 하겠지만 AA- 이상인데 종합채권이고 나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종합채권들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들을 골고루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 댓글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고금리일 때 투자를 하면은 유리해요. 근데 단기를 넘어서 만기가 5년 이상인 중기, 장기 채권으로 넘어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 있어요. 매매 차익이 생겨요. 매매 차익. 그래서 이런 종합채권 상품들은 1년 수익률이 지금 높은 게 1년 전에 고금리 시기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이 수익률을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매매 차익을. 하여튼 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리해지는 상품들이 이런 지금 종합채권 상품들이에요. 그럼 이제 경제 상황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경제가 막 물가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금리가 높아질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상품들은 안 좋겠죠. 대신에 이제 막 경기가 막 엄청 안 좋아져.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진다, 막 다 망한다 이러면은 금리를 정부에서 떨어뜨려 줘야 되고, 그렇게 금리를 떨어뜨려 주면은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이 좋아져요. 이런 걸 이제 배우라고 이런 5등급 상품들 리뷰를 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 지금 안 들었으면 이 타임코드 찍어가지고 댓글 보고 넘어왔으면 이거 이해 안 될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랑 조금 달라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어떤 상품은 조금 뭐 이런 비중이 어떻고 뭐 어떻게 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 지금 1등인 상품, 1년 수익률 기준으로 1등인 상품 얘기 드렸어요. 그냥 봤을 때 지금 구성 종목 탑10 이렇게 해서 이 타이거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상품이에요. 보면은 뭐 국고채 이런 상품들이 있고 부산은행 뭐 채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품들이 단기채도 있고 중기채도 있고 장기채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은 5등급 투자 위험 등급을 가지고 있고, 듀레이션이라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 채권 만기라고 하면 안 맞지만 하여튼 채권의 그 이자를 받는 그 기간,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단기채보다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매매 차익 수익률 조금 더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좋은 거다. 5등급 상품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상품들은 안 좋은 상품들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단기 채권들을 구성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좀 안 좋아졌던 것 뿐이에요. 단기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중장기가 다 섞여 있으면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 구분되셨죠? 이거 헷갈릴까봐 이제 3번이나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또 댓글에서 이건 왜 이런가요? 이러면 아주 화낼 거예요. 그냥 댓글에다가 이거 화낼 거예요. 화내는 이모티콘 쓸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질문하세요. 여튼 요 정도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제 5등급도 리뷰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은 뭐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나 미국발 관세 위기나 그다음 뭐 이런 국채 지수 편입하는 거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상품들 리뷰를 쭉 했고, 그 다음에 단기채랑 종합채권이랑 영향을 받는 게 조금 달라가지고 금리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랑 이거 얘네들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표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우리 PD님이 잘 해놓으셨을 텐데 그거 보고 이제 참고를 해주세요.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게요. 물론 이제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거 설명을 못 했는데 카페나 이런 데서 글로 또 한번 설명드리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